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되먹지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본인이 무슨 상왕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채널A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이게 왜 황당한지, 이런 내용들을 짧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채널A 압수수색이 41시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네티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죠. 왜냐면 언제부터 저렇게 대치를 한다면서 검찰이 진입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가지고 자신네들 압수수색하고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그 파란색 그 통 들고 나오면서 압수수색 성공한 걸 또 대대적으로 언플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채널A 압수수색에서는 기자들이 반대한다고 41시간 동안 또 대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게다가 윤석열 총장이 MBC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해서 이거에 되게 황당해하고 형평성을 잃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MBC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경위를 파악하고, 그 MBC가 보도한 내용과 취재 보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그 관련 내용은 물론 그 밖에 관련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지금 윤석열이 이걸 보고 황당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여태까지 자신의 그 장모나 김건희 씨나 수많은 그런 유튜버들의, 민주진영 유튜버들의 그런 영상과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전혀 그 대응도 안 하고, 심지어 대놓고 마스크도 안 끼고 강남역 활보하던 사람이 이런 짓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저렇게 황당해한다 이러면서 오죽하면 이 댓글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형평성 참 가증스럽다, 장모님 압수수색은, 나경원 수사는, 김학의 무죄는, 이런 반응, 지금 네티즌들도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프레시안에서는 윤석열의 이상한 균형수사론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걸 또 짤막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윤석열의 이 입장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건데, 이건 마치 채널A와 MBC가 경중이 비슷한 수준의 범죄 혐의를 받는 것 같은 뉘앙스, 일종의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A는 압수수색, MBC는 기각.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 경중이 비슷한 것처럼 보도라는 거예요. 쉽게 제가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젊은 친구들이 혹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고 B라는 사람을 누구를 한 대 툭 쳤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A라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기징역 혹은 사형, B라는 사람은 그냥 뭐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도하면서 마치 어떻게 A랑 B를 저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애초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다루지 않고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정확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과거에 이런 MBC가 이철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5억 원, 또 그의 주변 인물들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로부터 들었다, 그걸 주장했다는 걸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고, MBC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최경환 전 부총리와 신라젠 관계자의 반론을 싣고, 이철 전 대표가 최경환 전 부총리 측에 65억 자금 유입 의혹을 제기한 만큼 돈의 성격과 실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보도를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 보도본부 기자, 제작자,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윤석열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왜 MBC를 압수수색 못하냐, 이 맥락인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이면
형법상 명예훼손 수사는 반드시 압수수색을 동반한 강제 수사가 관행화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언론사는 압수수색을 각오하고 이런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해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보수 언론, 뭐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이 여기서 이 이면에 깔린 그 본질은 MBC가 확보한 녹취록 전체에 대한 압수 여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널A가 윤석열 측근이었다는 한동훈이란 거 이미 얘기 엄청 많이 나왔죠. 그 한동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아무도 그게 왜 정리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윤석열은 그거에 대해선 제대로 다룰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차례 영상으로 다뤘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심지어 조선일보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친문 성향이라면서 어설프게 친문 딱지를 붙이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다가 또 진짜 이번에 총선에서도 드러났지만 저들의 저런 저급한 행동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도 저런 되지도 못한 프레임들이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이 기자도 명예훼손 강제 수사를 남발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이 훨씬 균형적으로 보인다고 뼈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MBC가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을 보도한 만큼 윤석열 총장이 MBC 압수수색 불발의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만약 어떤 언론이 추정 보도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비슷한 경쟁의 사안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쏙 빼놓고 같은 선상에서 저렇게 놓으면서 이 사건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는 일종의 프레임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근본적으로 채널A 압수수색에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검찰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채널A를 희생양 삼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검찰 이거 쇼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에 황희석 그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제보자 X의 대화록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핵심적인 그 포인트를 좀 몇 개 보면, 현직 기자 중에 이게 파란색 글씨가 지금 이동재 기자입니다. 채널A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왜냐면 현직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 기사 많이 써주는데 라는 내용이 또 있고요. 또 아래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때 충분히 검찰과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식으로 자리를 깔아줄 수도 있다. 이게 채널A의 이동재 기자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들은 말이다 이러면서 이 수사에 관한 내용도 저렇게 전하고 있고요. 제보자 X한테. 그러면서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시민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뭐 3월 후반쯤으로 이 시점을 본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그때그때 검찰을 잘 확인하면 되고 3월 중순쯤에 불러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뭐 릴리즈 포인트 얘기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플레이를 하자고 이 기자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야말로 검언 유착입니다. 검찰이 저렇게 언론 기자한테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하고 그 기자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게 유시민 이사장님을 협박을 했다는 게 걸렸고 그게 보도가 된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 자신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검찰 2000화재 적극 지원, 윤석열 총장 실시간 보고받아. 아니 검찰이 과거에 그 신천지 관련해서는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더니 이제는 갑자기 무슨 뭐 화재 그 실시간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 대검찰청이 이번에 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이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 당국과 실시간 지휘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요? 아니 뭐 대통령 선거 준비합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실시간으로 왜 상황을 보고받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오죽하면 댓글에도 지금 뭐하냐 니들? 검찰이 불도 끄냐? 어이 손현성 기자 창피하지도 않아? 한국 대통령 문재인 아닌가요? 왜 윤석열이 보고받음? 윤씨 장모나 수사해야지 헛짓거리하고 있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 놀이하냐?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해도 너무해요. 심지어 이걸 또 그대로 다 그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아니 이제 하다 이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언제부터 검찰청장이죠 엄밀히 따지면 언제부터 검찰청장이 저렇게 그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자기가 그걸 대응체계를 구축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역 시스템 우수한 방역 시스템과 이 철저한 이 제도화와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니까 뭔가 욕심이 납니까? 저렇게 하면 와 윤석열 총장이 이 화재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생각하는구나. 검찰은 수사하고 지금 지금 그 기소하고 그걸로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런 걸 보고받고 저런 걸로 언플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정무적 판단도 정말 이 허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와 막 잘한다, 와 센스 있다, 와 막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스스로도. 설령 밑에서 뭐 참모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내 장모라도 내 부인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자. 아니 그게 진짜 그 자신이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법과 원칙과 뭐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저렇게. 심지어 과거에는 설령 그런 걸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믿는 국민들이 일종의 그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30%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선거 때 그게 제대로 드러난 거고요. 앞으로 저쪽은 침몰할 일밖에 안 남습니다. 무너질 일밖에 없어요 저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사전선거 그 부정투표라 그러고 정말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아 여기에는 내가 같이 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다 이제는 진짜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이거는 화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이 나쁘끄러운 짓에 대해서 제가 다 민망해요. 아니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청장은 사실상 공수처 1호 지금 나경원 씨랑 거의 그 투탑인데요. 그 둘하고 손잡고 공수처 1호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무너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는 짓들을 보더라도